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오늘 다산의 상징인 우리 지혜 해를 맞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혜롭게 난관 극복하시고 한 해 잘 시작하시는 그런 경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해 처음으로다가 고른 책은 제가 아는 지인의 책입니다. 김경수 씨라고 현재 강북구청 마을 협직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지 탐험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아직 멈추고 싶지 않다. 이분이 전에도 이런 관련된 책들을 몇 권 써서 제가 읽어봤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책은 훨씬 더 세련되게, 그리고 많은 그런 정제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 사막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아주 훌륭한 내용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한번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처음에 이 프롤로그를 보면 저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일까요? 누구나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김경수 씨는 형편이나 능력을 떠나서 도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사하라 사막을 시작을 해서 2019년 작년까지죠. 작년 8월까지 몽골의 그 고비 사막에 이르기까지 무려 6,400km를 달렸던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사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계. 사막과 오지로 뛰어든 선수들은 반드시 경계, 관계, 한계, 설계의 그런 사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출판사에서 설계, 경계, 한계, 관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네요. 자, 첫 번째는 긍정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다. 두 번째, 경계에서는 도전, 일상의 틀을 벗어나라. 세 번째, 한계에서는 나의 한계는 내가 정한다. 그리고 네 번째, 관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 마지막, 사막에서 길을 찾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 책을 쓰신 김경수 작가는 평범한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이번에 이제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뭐 일반 공직자들이 보통 좀 무료한 삶을 많이 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좀 공직이라는 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순탄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직자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일원으로 봤을 때 이제 공직자라는 게 좀 이렇게 순조로운 아니면 안정적인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료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텔레비를 보는데, 텔레비 속에서 2001년 가을이었던 모양입니다. TV 속에서 이렇게 오지 탐험하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갑자기 이제 필이 꽂혀서 나도 오지 탐험을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런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거죠. 첫 편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터키의 서정시인 나짐 히크메트가 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정한 여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본다면,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좀 행복해지고 싶고 또 더 단단해진 나를 만나고 싶다면 도전하라 라는 것이 이제 설계의 기본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계죠.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상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이죠. 근데 이제 아는 것보다 더 하는 게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보다 행동하는 시간을 더 늘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지 탐험에 뛰어들게 된 동기, 그리고 그 오지 탐험 속에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발집이 무르트고 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사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경계죠. 네,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벗어난 사람만이 즉 한계를 벗어난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한계는 내가 정한다. 이게 이제 3편이 되겠습니다. 네. 레이스를 마쳤을 때의 그 짜릿한 즐거움, 그죠? 그리고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할 때 느끼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일어서지 못한 자는 그곳이 한계이고 일어선 자에게는 한계가 아닌 경계일 뿐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일어선 자에게는 그건 한계가 아니고 한계가 아닌 경계일 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한계를 깨쳐야 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관계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사하라 사막을 한번 등반할 때 일본의 미에라는 탐험가를 만났을 때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주 얼굴이 파릇파릇해지고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의 좀 실신 상태였던 미에를 만나가지고 그 핫팩을 주고 그리고 침낭을 통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녹여줘가지고 그러니까 요걸 이끌어가는 팀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던 그런 상황, 그 관계죠. 이분은 또 이용술 씨라는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사막을 하면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명문 중에 제가 필히 꽂혔던 문장이 이거였어요. 고통의 순간을 악착같이 견뎌내는 것은 자신의 성취욕보다 이타적 상황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그렇죠. 남을 도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최고의 그런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뿌리칠 수 없고 그 사람을 돕다 보면은 내 스케줄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편에 이제 사막을 건너는 법,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쉬어가라. 무조건 뛴다고 해서 무조건 걷는다고 해서 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때로는 한 템포 쉬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는 함께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사막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혼자 가는 것보다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면 함께 갈 수 있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대로 함께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함께 가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간다는 거, 어떤 조직과 어떤 그런 집단과 우리가 함께 갔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합니다. 우리가 사막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 인생을 또 가다 보면은 편도 인생인데 가다가 포기를 해가지고 뭐 자살을 한다든지 뭐 또 삶을 비관한다든지 이런 형태는 절대 좋은 삶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마지막 결론입니다. 생각이 아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그럼 공감하십니까? 오늘은 나에게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그렇습니다. 2020년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오늘 뭔가 이 책을 읽고 새롭게 한번 도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